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지난 10일 한국부동산원에서 발표한 주간 아파트 매매 변동률에서 서울 집값은 0.1% 올라 전주와 같은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강남 3구는 0.16%, 서초구는 0.19% 올라 전주 대비 0.02%포인트 상승폭을 확대했습니다. 강북은 0.01% 올랐고 세종시는 0.33% 하락하면서 지역별 양극화 현상이 뚜렷해질 전망입니다. 지난 10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 아파트 전세 수급 지수는 99.1을 기록했습니다. 2019년 10월 중순 이후 약 26개월 만에 기준선 100 이하로 떨어진 것입니다. 권역별로 노원, 도봉, 강북 등 8개구가 포함된 동부권은 99.8로 공급이 증가했으며 강남 4구가 포함된 동남권은 97로 4주 연속 기준선을 밑돌았습니다. 이는 대출 규제로 신규 전세 수요가 감쇄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오늘부터 대학생과 신혼부부 등 청년층을 위한 임대주택인 행복주택의 마지막 청약 접수가 시작됩니다. 지난 12일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는 오늘부터 22일까지 전국 14개 지구에 행복주택 6,893가구를 공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입주 자격 및 소득과 자산 기준에 충족할 경우 LH 청약센터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에 잡히는 정보 부동산 올인원의 김지유입니다. 전국적으로 집값 상승세가 주춤해진 가운데 지역별 양극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지난 10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 아파트 매매 변동률에 따르면 서울 집값은 0.1% 올라 지난주와 같은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그중에서도 강남 3구의 신고가 현상이 두드러졌는데요. 강북은 상승세가 미미했습니다. 집값 상승에 대한 피로감과 대출 규제 그리고 종부세 등의 부담이 커지면서 하방 압력을 받는 상황 속에서 지역별 집값 양극화가 뚜렷해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 부동산 올인원 함께 하시면서 맞춤 투자 계획과 전략들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부동산 관련한 궁금한 점들 전화 상담 받고 있습니다. 전화번호 023-153-2668번, 무료 문자 상담 013-3366-0110번으로 상담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부동산 올인원 생방송은 유튜브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신 후 아래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지금 바로 아래 나온 QR코드를 찍고 서울경제TV 부동산 노란 톡방에 입장하신 후 부동산 관련한 궁금한 점들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부동산 올인원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투자하실 때 이 점을 꼭 기억하셔야겠고요.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부동산 올인원 시작하겠습니다. 자, 부동산 올인원 함께해 주실 재개발 마스터 함주원 부장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함주원 부장님이 미래 가치에 주목한 부동산 투자의 방향은 이런 주제로 강의 준비하셨는데요. 강의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네, 현재 이제 서울시 부동산 시장을 보게 되면은 이런 아파트 거래량보다는 이런 소형주택, 빌라의 거래량 자체가 압도적으로 이 거래량이 많다라고 이런 보도 내용, 이제 보도 매체를 통해서 알 수가 있겠습니다. 왜 이렇게 소형주택, 빌라의 거래량 자체가 높게 나타나고 있을까요? 바로 이런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런 가격 자체도 높고 세금적인 부담, 그다음에 요번에 이제 대출 규제까지 겹치면서 이런 거래량 자체가 대폭적으로 줄은 반면에 이런 소형 주택, 빌라 같은 경우는 이런 가격 자체도 아파트에 비해서는 낮고 세금적으로도 어느 정도 이제 완화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거래량 자체가 높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거기서 추가적으로 이제 재개발 활성화 방안에 맞춰서 이런 기대감이 높아짐에 따라서 많은 투자자분들과 그다음에 실거주로 이제 몬테크라고 하죠. 몬테크를 하면서 재개발을 바라보면서 이런 투자의 수요 자체가 증가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로 인해서 이런 거래량 자체가 소형 주택으로 몰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도 이런 재개발에 맞춰서 이런 포커스를 이제 맞춰서
이제 강의를 이제 진행을 해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재개발에 있어서 어떤 지역에 투자를 했을 때 미래 가치가 높을지, 그리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 어디인지 요거를 통해서 오늘 강의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강의 보시게 되면 이제 첫 번째로 우리가 지금 기댈 곳은 바로 재개발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그만큼 이런 이제 실거주로 접근하기에도 아파트 가격 자체가 너무 이제 가격대가 높고 세금적인 부담, 그다음에 대출 규제로 인해서 이런 이제 대출도 이제 막혔기 때문에 이런 아파트로 진입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하지만 지금 재개발 활성화 방안에 맞춰서 재개발에 이제 투자를 하시면 내 집 마련도 가능하면서 이제 충분한 이제 집가 상승도 노려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재개발에 맞춰서 이제 투자의 전략을 세우셔야 될 것 같은데요. 보도 내용을 통해서 첫 번째로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로 한강변 마지막 소액 투자 지역, 바로 용강동 지역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 전까지 뭐 자양동이라든가 합정동, 망원동 이런 소액 투자 지역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집가가 굉장히 높게 형성이 되어 있죠. 그만큼 재개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많은 투자의 수요가 밀집이 되면서 그쪽 지역들은 올랐지만 아직까지는 생소하죠. 지금 용강동 지역이면은 어디에 있는 거야라고 이제 생각을 하실 텐데 바로 마포에 이제 위치한 용강동 지역인데 아직까지는 소액으로 접근이 가능한 지역입니다. 한강변에 있기 때문에 희소 가치가 굉장히 높은 지역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용강동 지역 어떤 메리트가 있는지 두 번째로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 역세권 시프트 개발 지역,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바로 성산동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마포에 이제 위치를 하고 있고요. 앞으로의 미래 가치가 상당히 높습니다. 왜? 바로 정부에서 밀어주는 정비 사업 자체가 바로 역세권 시프트 개발 사업입니다. 정부 자체에서 밀어주는 개발 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이제 개발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지역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성산동 어떤 미래 가치가 있는지 마지막 세 번째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로 우리가 지금 기댈 곳은 바로 재개발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우선 보도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근처에도 못 가는 서민들, 빌라, 시장마, 불장이다 이렇게 보도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앞서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아파트의 경우는 가격적으로도 너무 높고 세금적으로도 상당히 부담이 되고 그다음에 대출 규제까지 막혀 있죠. 이런 이제 삼박자가 모두 막혀 있다 보니까 지금 서민들의 경우는 바로 빌라로 몰려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격 자체도 낮고 세금적으로도 어느 정도 완화가 되어 있고 대출 규제도 덜 하기 때문에 이런 재개발에 포커스를 맞추셔서 많은 분들이 지금 빌라로 몰려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내용을 보시면 서울 빌라 거래량 매매 가격 꾸준히 이제 상승세를 유지를 하고 있다라고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높은 아파트가 대출 규제, 공급 대책, 불신의 빌라로 몰려들고 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뭐 공공 재개발이라든가 이제 3080 플러스 공공 주도 이제 개발 사업들 이런 거 자체가 지금 아직까지는 이제 공급 자체가 확실하게 나온 게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공급 자체가 실제로 이루어지는 거야라는 의구심이 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세훈 시장 이 민간 재개발이라든가 역세권 시프트 개발 사업이라든가 이런 민간에서 추진하는 정비 사업의 경우는 이런 이제 개발 기대감에 의해서 이런 소형 주택, 이런 빌라의 투자세로 지금 몰려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내용 자체를 계속해서 보시면은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는 반면에 거래 절벽이 심화되고 있다라고 보도 내용이 나와 있고요. 그와 반대로 비아파트 이제 소형 주택이죠. 소형 주택의 경우는 이런 이제 거래량 자체가 굉장히 증가했다라고 이렇게 보도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아파트 가격 부담과 대출 규제, 그다음에 이제 비아파트 이제 거래량 자체가 계속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아파트에 비해서는 이런 소형 주택의 거래량 자체가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다라는 전망의 보도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은 이런 공공 재개발, 사전 청약 등 정부가 하겠다라는 약속을 하고 있지만 사실상 개발 가능성이 낮다. 이렇게 보도 내용이 나와 있고요. 앞으로의 가능성 자체가 이런 이제 민간에서 추진하는 재개발 사업이 포커스를 맞추셔서 투자의 전략을 세우셔야 될 것 같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우선 내용 보시면 아파트
가격 자체 상당히 높고요. 그다음에 대출 막혀 있고 세금 부담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죠. 지금 아파트 가격 자체만 보면은 지금 11억에서 12억이 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민분들 진입하고 싶어도 진입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너무 높기 때문에. 그리고 대출 보면은 이제 DSR이죠. 그만큼 DSR 규제가 되면서 이런 대출에 대한 모든 대출이 이런 합쳐지면서 내 소득 대비 대출을 받을 수가 있는 한도 자체가 그만큼 낮아졌기 때문에 이런 담보 대출이라든가 이런 것 자체를 받을 수가 없게 됐죠. 그만큼 낮게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아파트로 진입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리고 세금 부담. 취득세, 이제 보유세, 양도세 모든 분야, 세 분야가 다 이제 세금적으로 굉장히 높게 되어 있으면서 이런 아파트의 거래 자체를 좀 낮추는 방향으로 이런 규제 정책이 나왔지 않나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만큼 서민분들은 갈 곳이 없다. 갈 곳이 없다라는 표현이 정말 맞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반면에 소액으로 접근이 가능하고 규제의 영향도 덜 하면서 개발 가능성까지 높은 투자 종목이죠. 높은 투자 종목은 바로 소형주택, 바로 빌라에 투자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액으로 접근이 가능하고 규제 영향도 덜하고 재개발 가능성까지 크게 열려 있기 때문에 내 집 마련도 충분히 가능하면서 앞으로의 시세 차익, 높은 시세 차익도 충분히 노려볼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투자의 전략을 세워야 된다? 바로 재개발에 맞춰서 투자의 전략을 세우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소액으로 자산 가치를 늘릴 수 있는 유일한 투자 방법은 바로 재개발 예정지에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그만큼 가능성이 높은 곳에 투자를 하는 것이 핵심 포인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민간에서 추진하고 있는 재개발 확정 지역의 경우는 프리미엄도 있고 그다음에 매매가도 같이 이제 그 매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가격적으로 상당히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앞으로 재개발 가능성이 높은 오세훈 시장이 추진하는 이런 신속 통합 기획이라든가 역세권 시프트가 개발이 될 수가 있는 재개발 예정지에 투자를 하시면 얼마든지 소액으로 접근이 가능합니다. 내 집 마련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민간 재개발 지역, 가능 예상 지역에 투자를 하는 것이 핵심 포인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은 재개발 지역, 어떤 지역에 투자를 해야 되냐? 바로 한강변 마지막 소액 투자 지역, 용강동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 지도를 보시면은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한강변 대표 아파트를 제가 표시를 했습니다. 평당 1억이다라고 할 정도로 아파트 가격 자체, 땅값 자체가 굉장히 높은 지역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아크로 리버파크는 지금 평당 1억이 넘어갔죠. 평당 한 1억 2천 정도, 3천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30평대의 아파트가 지금 30억, 40억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 지가 상승률로 봤을 때는 이제 한강변 아파트에서 가장 높지 않나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트리마제라든가 텔리투스, 그다음에 이제 흑성, 아크로 리버 하임 같은 경우도 평당 7천에서 8천만 원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와 반대로 이제 웨스트림 아파트의 경우는 지금 평당 6천에서 7천 정도 넘어가고 있습니다. 바로 옆에 용강동 지역이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웨스트림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정말 개발만 된다고 했을 때 이런 갭매우기라 그러죠. 주변 아파트 시세와 맞춰서 이런 가격이 형성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용강동 지역이 재개발만 된다고 했을 때 한강변에 속해 있고 한강은 남향으로 바라볼 수가 있겠죠. 한강변의 희소 가치로 인한 지가 상승 크게 노려볼 수가 있겠고 이런 웨스트림 아파트보다 이런 이제 그 면적 자체도 더 크고 용적률 상향이라는 이제 조건이 요번에 붙었죠. 이런 이제 고층 아파트로 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세대수도 굉장히 높게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미래 가치가 상당히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최상위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바로 한강변이라는 입지 가치. 어떤 입지 가치가 있을까요? 바로 희소 가치로 인한 지가 상승은 계속적으로 꾸준히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한강변
대표 지역들의 경우 재개발 예상 지역의 경우는 이제 재개발을 추진을 하고 있거나 개발을 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용광동 지역처럼 예정 지역은 거의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만큼 용광동 지역 미래 가치가 상당히 높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용광동 아직까지는 소액으로 접근이 가능합니다. 한강변 진입 이번 기회를 꼭 잡으셔서 용광동 지역 투자의 전략 세우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용광동 지역의 경우는 바로 동의서를 걷고 있습니다. 신속통합이라든가 뭐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정비 사업이 추진이 가능한 지역입니다. 동의서를 걷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개발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미래 가치 상당히 높고 이제 동의서 걷고 구역 지정이 되는 순간 정말 큰 수익 보실 수가 있고 한강변에 이제 소액으로 접근하셔서 내 집 마련까지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역세권 시프트로 개발이 예정이 되어 있는 지역 바로 성산동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이 성산동 지역 이제 뭐 일부 지역은 한강변에 속해 있고 지금 이제 역세권 시프트로 이제 개발이 되는 지역의 경우는 한강변은 아닙니다. 하지만 개발 가능성, 역세권 시프트로 개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지역입니다. 왜 그러냐? 왜? 이제 과거입니다. 과거 이제 보도 내용이 나왔던 이제 자료인데요. 지금 이제 서울, 성산동과 뭐 중화동의 역세권 시프트가 개발이 된다. 41가구, 47가구가 공급이 된다. 이렇게 보도 내용이 나와 있었습니다. 과거 자료입니다. 언제 나왔던 자료냐? 2013년도에 나왔던 자료입니다. 약 8년 정도 이제 과거에 나왔던 자료인데요. 이 과거 자료를 보시게 되면은 여기에 아파트 3개 동으로 해서 253가구가 개발이 된다라고 이렇게 보도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이런 사업성이 굉장히 적었었습니다. 사업성이 적기 때문에 이 개발이 무산이 됐었습니다. 2013년도에. 하지만 현재를 보시게 되면은 재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재추진이 되는 이제 그 가구의 합산을 보면은 지금 합계를 보시면은 2,526가구로 껑충 뛰었습니다. 과거를 보면은 지금 253세대였었는데 지금은 2,500세대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업성이 굉장히 좋아졌고 이 경우에는 사업성이 좋아질 뿐만 아니라 역세권 시프트로 개발이 되기 때문에 역하고 굉장히 가깝다라는 굉장한 이점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사업성 대폭적으로 향상이 됐고 이 지역의 경우는 동의서까지 걷고 있습니다. 동의서 이제 역세권 시프트로 걷고 있기 때문에 지금 동의율도 굉장히 높다라고 지금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만간 구역 지정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빠르게 움직여서 소액 투자하셔야 되겠죠. 구역 지정되면 프리미엄 붙어서 소액으로 접근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정 지역일 때 지금 투자의 전략을 세우셔야 될 것 같고요. 이 역세권 시프트의 경우는 앞서서 말씀을 드렸지만 정부에서 밀어주는 개발 사업입니다. 그만큼 임대 이제 비율 최대 30%죠. 최대 30%를 지금 임대 아파트를 줘야 되기 때문에 정부 자체에서도 지금 적극 권장하는 사업이고 그다음에 용적률이 올라가는 만큼 이런 임대 아파트 비율도 올라가겠지만 이런 이제 일반 분양 아파트 비율도 굉장히 올라갑니다. 그만큼 조합 입장에서도 굉장히 시너지 효과가 큰 개발 사업이 바로 역세권 시프트 개발 사업이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지역, 조만간 구역 지정이 될 수가 있는 성산동을 주목하셔서 투자의 전략을 세우셔라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투자 포인트 3가지로 빠르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소액으로 내 집 마련 하셔야 됩니다. 재개발 활성화 방안에 맞춰서 투자의 전략을 세우시면 충분히 큰 시세 차익 보실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 개발 가능성 높은 투자 지역은 어떤 지역? 바로 동의서를 걷고 있는 지역에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동의서를 걷는 지역, 아닌 지역 굉장히 개발 가능성 자체가 극명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의서를 걷는 지역에 투자의 방향을 세우셔야 된다. 마지막으로 3번째, 용광동, 그다음에 성산동을 주목하셔서 투자의 전략을 세우셔야 된다. 그러면은 내 집 마련 플러스 충분한 시세 차익도 같이 노려보실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강력한 규제 속에서도 투자의 방향을 꼭 잡아보셔야겠죠. 오늘 투자 부동산 이슈 진단 함께 하시면서 전략들 함께 세워드렸고요. 계속해서 부동산 정보 체크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첫 번째 지역은요. 서울 마포구 성산동으로 가보겠습니다. 경의중앙선 역세권이고요. 1.5룸 구조의 다세대 주택입니다. 지역의 시세는 4억 2천만 원에서 4억 4천만 원을 예상합니다. 가능성이 많은 지역이죠. 마포구 성산동입니다. 지역에 대한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입지부터 이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성산동, 지금 여기 중앙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역세권 시프트로 개발이 된다라고 앞서서 말씀을 드렸지만 바로 과자 역세권으로 역세권 시프트가 개발이 됩니다. 위쪽으로 뉴타운 개발 사업이라든가 이제 오른쪽이죠. 수색 역세권 디지털 미디어 시티 개발 사업이라든가 이런 과자 역세권 개발 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개발 이점이 있는 지역이고요. 이 아래쪽으로는 이제 넓게 봤을 때는 한강변에 속해 있기 때문에 개발 가능성, 미래 가치 상당히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 개발 호재 보시면 DMC 개발 이제 사업이 이제 본격적으로 추진이 예정이 되어 있죠. 뭐 교통의 호재, 자연환경, 이런 집객시설 입지 같은 여러 가지 개발 호재에 영향을 받을 수가 있는 지역이 되겠고요. 수색 역세권도 개발이 예정이 되어 있죠. 강북의 코엑스로 변신이 예정이 되어 있는 만큼 미래 가치 상당히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가자 역세권 이제 중앙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 이제 역 주변으로 다양한 뉴타운 개발 사업이라든가 이런 소형주택,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정비 사업이 활발하게 추진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세 보시게 되면 시세 4억 2천에서 4억 4천만 원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세 금액은 1억 6천에서 1억 8천만 원. 실제 전세를 안고 투자를 하시면 2억 6천에서 2억 8천만 원, 2억 중후반대로 투자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앞으로의 미래 가치가 무궁무진한 지역입니다. 아파트로 변했을 때 역세권 아파트로 변할 수가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만큼 메리트가 크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지역 빨리 선점하셔서 투자의 전략 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포구 성산동 지역 함께 살펴봤고요. 계속해서 두 번째 정보 체크 역시 마포구입니다. 자, 이번엔 어떤 지역일까요? 서울 마포구 용강동입니다. 5호선 마포역, 569호선 공덕역 역세권입니다. 투룸 구조의 다세대 주택, 지역의 시세는 5억 1천만 원에서 5억 3천만 원을 예상합니다. 자, 이번에는 용강동 지역에 대해서도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용강동 지역 이제 입지부터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강동 지금 한강변에 속해 있습니다. 한강을 남향으로 바라볼 수가 있는 입지적인 장점 가지고 있고요. 마포역과 공동역의 이런 이제 역세권 개발 사업에 대한 수혜를 받아볼 수가 있고요. 이런 공동역의 경우는 이제 교통의 호재까지 이제 품고 있죠. 그리고 다양한 이제 개발 호재의 영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마포에 이제 속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입지 가치 상당히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런 앞서서 말씀을 드렸지만 신안산선이 바로 공동역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교통의 호재까지 품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의도의 접근성도 상당히 탁월합니다. 여의도 같은 경우는 이제 제2 금융 이제 중심지로 탈바꿈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그만큼 이런 이제 대형 개발 호재의 영향까지 받아볼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국제 업무 단지도 이제 조만간 이제 개발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죠. 지금 환경 정화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만큼 앞으로의 미래 가치 무궁무진한 지역입니다. 이런 국제 업무 단지의 접근성까지 탁월하기 때문에 용강동의 미래 가치 상당히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런 용강동 지역 한강변에 속해 있습니다. 앞으로의 희소 가치 이 한강변에 대한 희소 가치가 날이 가면 날이 갈수록 높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용강동 지역 주목하셔서 투자의 전략을 세우시면 앞으로의 미래 가치 상당히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시세 보시면 시세 5억 1천에서 5억 3천만 원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세 금액은 3억 1천에서 3억 3천만 원, 3억 초반대 이제 전세 가격이 유지가 되고 있고요. 여기 전세 안고 투자를 하시면 실제 투자 금액은 1억 후반에서 2억 초반대로 이제 정말 소액으로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한강변의 마지막 소액 투자 지역입니다. 한강변에 이제 투자의 계획을 세우시는 분들의 경우는 이런 용강동 지역 투자의 전략 세우셔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함주환 부장님이 성산 용강동 핵심 지역 투자 전략을 주제로 1:1 무료 상담 진행한다고 하니까요. 자세한 일정 궁금하신 분들은 02-3193-2668번으로 상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정보 체크 함께해 주신 함주환 부장님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린 부동산 정보 체크는 네이버 TV, 센TV 부동산 사람들을 통해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자, 함지원 부장님의 부동산 정보 체크 화면으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부동산 올인원 함께 하시면서 발빠르고 정확한 시장의 정보들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순서는 부동산 개발 정비 전문 김원준 전무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김원준 전무님이 오피스텔 투자 포인트는 이라는 주제로 강의 준비하셨는데요. 강의 들어보겠습니다. 네, 최근에 아시는 것처럼 일반적인 거주용 부동산, 그러니까 아파트나 아니면은 뭐 빌라, 연립주택 이러한 것들이 여러 가지 규제책들 때문에 최근에 조금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뭐 그 와중에 투자할 것들은 분명히 존재를 하지만 이런 상황이다 보니 다주택자들 같은 경우에 최근에 이 오피스텔 쪽으로 눈들을 많이 돌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중에서 최근에 많이 유행을 하고 있죠. 이 상가와 오피스텔, 그중에서 상업용과 그리고 거주용 이 두 가지 패턴으로 나눠서 이 오피스텔 투자를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자, 먼저 최근에 오피스텔 청약 경쟁률입니다. 자, 힐스테이트 과천 청사역 같은 경우에는 경쟁률이 1398대 1. 자, 신길 AK 프로지오 같은 경우는 1312대 1. 대구역 자이더스타 자, 169대 1. 자, 대구 두류역의 자이 역시 667대 1로 엄청난 경쟁률들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오피스텔들이 인기가 있는 이유, 다주택자이더라도 이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취득세율 자체가 4%대로 상당히 낮은 편이면서도 이런 오피스텔 같은 경우 바로 향후에 일반 거주용 부동산과 상업용 부동산, 그러니까 오피스나 업무 용도로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오피스텔 쪽에 많은 인기가 쏠리고 있다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렇습니다. 수도권 오피스텔 거래량만 본다 하더라도 아파트와 비교를 했을 때, 자, 아파트 같은 경우에 2020년도에 약 28만 9천 건, 하지만 2021년도에는 20만 3천 건으로 조금 줄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반면에, 자,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 2020년도에는 2만 3,278건, 하지만 2021년도에는 약 3만 4,923건으로 오히려 더 거래량이 올라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거래량 증감률만 본다 하더라도요, 오히려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 서울, 경기, 인천 모두 하락세인 반면에 오피스텔은 상당히 높은 폭으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만큼 이제 아파트보다도 이런 오피스텔 쪽으로 투자 수요가 몰리고 있다. 특히나 다주택자들 역시 이러한 쪽으로의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조성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실제로 거래량 역시 연간 역대 최대치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서울만 하더라도 종전 역대 최고치를 넘어설 것으로 현재 보여지고 있고요. 서울, 경기, 인천, 강원, 울산, 세종, 전북, 자, 오피스텔 매매량 역대 연간 최대치를 이미 넘어섰습니다. 자, 그만큼 아파트에서 오피스텔 쪽으로 이 투자 수요가 이제는 돌아섰다라고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피스텔 전세가율 같은 경우에도 역대 최고치를 돌파를 했는데요. 자, 11월 23일 KB국민은행 월간 KB주택시장 동향에서 살펴본 바, 자, 지난달 서울 지역 오피스텔 전세가율은 82.2%로
통계를 작성한 2010년 이후 역대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자, 그만큼 매매 가격 대비 전세 가격이 이마만큼 올라갔다라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만큼 바로 제로갭 투자 또는 이런 깡통 전세들도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 만큼 좀 조심히 투자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매매와 임대 모두 역대급의 인기를 누리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제로갭 투자 그리고 깡통 전세 같은 경우 조심할 필요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하지만 입지에 따라서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구입한 가격 대비 최근 들어서 전세 가격이 큰 폭으로 오르다 보니까 아마 다음번에 전세를 맞춘다 하더라도 그 가격 이상으로 올라갈 것이 현재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자, 그만큼 이제는 규제책에서 조금 벗어나 있는 이런 쪽을 노려서 투자를 해보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아닐까 싶은데요. 자, 주택의 대체제로서의 오피스텔이 상당히 큰 폭의 인기가 있는 겁니다. 자, 정부 거주용 부동산 규제로 인해서 오피스텔 및 상가 쪽에 투자 열풍이 불고 있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주택 대비 낮은 가격과 대로변 등 좋은 입지, 그리고 취득세 및 대출 등 세무적으로도 또 낮은 문턱이다 보니까 투자자가 몰릴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오피스텔 투자 두 가지로 나눠서 볼 수 있겠는데요. 주거용 오피스텔 그리고 상업용 오피스텔 두 가지입니다. 자, 주거용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아파트의 대체적인 성격으로 일명 아파텔이라고 부르죠. 방 2개 내지는 3개짜리 좀 큰 평수로 구성이 되어 있는 그런 오피스텔을 말하는 거고요. 상업용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일반 오피스 또는 업무 용도의 상업용 시설로 활용을 하거나 아니면 원룸형 주택 등 주택 용도로도 쉽게 스위치 전환이 가능한 겁니다. 자, 이러한 쪽을 노려서 투자를 해보시는 것도 상당히 좋은 방법인데, 자, 상업용 부동산 및 거주용 부동산 이렇게 두 가지 성격을 갖고 있는 겁니다. 자, 주거용 주거용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입지도 중요하지만 브랜드, 자, 이 브랜드가 정말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자, 그것과 함께 인기 평형인지의 여부를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국민 평형대 85제곱미터나 그 정도 평형대가 된다라고 하면은 상당히 인기는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한 대단지로 구성될 경우에 인기는 더욱더 높아집니다. 이거는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죠? 자, 아파트의 특성입니다. 자, 아파트의 특성을 그대로 물려받은 게 이런 거주용, 주거용 오피스텔이다 보니까 이런 쪽을 투자하실 분들은 아파트와 같은 면으로 놓고 투자에 나서시길 바라겠고요. 자, 업무용 전환이 불가능한 입지인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자, 거주용, 그러니까 아파트가 들어서는 입지 안에 위치해 있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면적과 가격이 높아서 일반적인 오피스로의 운용은 좀 힘든 편입니다. 가격대가 또 워낙 높다 보니까 전세를 9억, 10억씩 주고 상업용 용도로 쓰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 만큼 오피스로의 전환은 힘들다 보니 세제적인 혜택을 노리기는 좀 일부는 힘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만큼 단순 아파트의 대체제로서의 성격을 따져보시고 투자에 나서시길 바라겠고요. 자, 상업용과 거주용 오피스텔 이 두 가지 성격을 모두 갖고 있는 게 자, 이 중소형 평수대의 오피스텔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입지가 최우선입니다. 자, 역에서 가까이에 있고 주변에 얼마나 많은 회사들이 모여 있는가. 자,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려볼 수 있겠고요. 자, 회사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리고 역에서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그 인기는 높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중소형 평수대를 노리는 게 답인데요. 자, 대형 평수대를 노리기에는 가격도 높고 자, 그거를 대체할 만한 충분한 오피스들이 주변에 형성이 되어 있을 겁니다. 자, 그런 만큼 중소형 평수대를 노려서 투자를 하신다라면 상업용, 그러니까 오피스 용도와 거주용 이렇게 두 가지의 스위치 전환이 쉽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된다라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나 바로 세제적인 규제 회피를 통해서 다양한 혜택의 수혜를 노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의 투자를 분명히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볼 수 있겠습니다. 간단히 정리를 해보면 자, 상업용 오피스텔은 바로 업무 지역에 형성이 되어 있어야 되고요. 역세권 그리고 업무 지역에 위치해 있어야 제대로 된 가격을 받을 수 있다. 향후에 매매도 쉽다라고 말씀을 드릴 텐데 일반적인 예로 들어본다면 강남 또는 마곡 등 유명한 지역들 또는 신생 업무 지역을 노려서 투자를 나서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말씀드리겠고요. 거주용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주변 거주 환경이 최우선입니다. 자, 교육 그리고 주변에 아이들이 쉽게 자랄 수 있고 쉽게 생활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이 갖추어져야
이러한 곳에는 투자 세력이 더 많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로 큰 폭으로 나눠지다 보니까 나한테 맞는 투자 지역을 찾아서 투자를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자, 대형 평형대 거주용 오피스텔은 아파트 주변 공급 물량을 확인을 하고 투자에 나서 보셔야 됩니다. 아파트와 같은 성격의 오피스텔이다 보니까 아파트 공급 물량에 따라서 그 가격의 상승세는 달라질 수밖에 없다 말씀드리겠고요. 자, 중소형 평수대의 상업 그리고 거주용 오피스텔은 입지와 주변 업무 지역의 규모를 확인을 하고 투자에 나서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 꼭 나눠 보셔서 투자에 나서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본인한테 맞는 투자 지역은 따로 있습니다. 전문가들과 상담을 통해서 나한테 맞는 곳이 어디인지, 나는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지 상담을 받아보고 투자에 나서 보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요즘 오피스텔 투자 고려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참 많은 도움이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부동산 정보 체크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원준 전문이사님과 함께 살펴볼 첫 번째 지역은 동대문구 휘경동입니다. 1호선과 경의중앙선 그리고 경춘선 등이 지나는 회기역 역세권이고요. 복층형 원룸 구조의 오피스텔입니다. 지역의 시세는 1억 9,600만 원에서 2억 5천만 원을 예상합니다. 주변에 굉장히 많은 호재들이 있는 지역이잖아요. 자세하게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회기역이 어디지라고 하실 분들 계실 것 같은데요. 자, 회기역을 기억하지 마시고요. 청량리역을 기억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청량리역. 자, 바로 롯데백화점 있고 롯데마트, 다양한 노선들 지나가죠. 열 몇 개 정도의 노선이 지나가는 청량리역입니다. 자, 여기서 바로 위쪽으로 조금만 올라가시면 회기역이 위치해 있는데요. 회기역 같은 경우에는 청량리역에서 도보로 약 10분 정도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주변 지역들을 살펴보면은 서울시립대, 삼육의료원, 한국보건대, 한국예술종합학교, 외대, 경희대, 경희의료원, 카이스트, 고려대 등 다양한 대학교들과 병원 시설들이 잘 갖춰져 있는 지역입니다. 뿐만 아니라 청량리역 주변 인근 지역들 상당히 많은 개발들이 이루어지고 있죠. 수많은 재개발과 그리고 앞으로 재건축을 노려볼 수 있는 아파트들도 존재하다 보니까 점점점 이곳 청량리역 일대는 더 발전해 나간다라고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회기역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회기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 위쪽을 살펴보게 된다라면 휘경, 이문, 자, 뉴타운이 이 위쪽에 형성이 되어 있네요. 자, 그 중에서도 일부 비어 있는 지역들 같은 경우 계속적으로 재개발들과 다양한 개발들을 추진을 하다 보니 환경은 더욱더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옛날에 동대문구, 그 청량리 일대를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자, 이제는 새로운 동북권역에 삼성동 같은 지역이 하나가 더 생긴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만큼 대규모 업무 시설들 뿐만 아니라 환경적인 조성이 이제는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텐데요. 자, 오늘 계속적으로 오피스텔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피스텔 같은 경우 제가 추천드리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자, 인구 같은 경우에 계속적으로 급감을 하면서 1인 가구가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령화 역시 가속이 되면서 1인 가구들은 점점점 20대, 30대뿐만 아니라 노령층에서도 1인 가구는 점점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텐데요. 자, 서울시의 1인 가구 같은 경우에는 역세권 그리고 대중교통이 무조건 발달되어 있는 지역에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1인 가구의 80%가 45분 이내에 직주 근접 성향이 굉장히 강하다 보니까 이 안쪽 45분 안쪽으로 업무 지역 내에 모두 도달이 가능한 곳에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임차인 같은 경우 1, 2인 가구는 임차 비율이 상당히 높은 편이다. 뿐만 아니라 1인 가구 월 소득이 약 170만 원 정도로 평균 지출액은 179만 원으로 소득액이 지출액을 밑돌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만큼 주거에 있어서 서울 중심가, 이 강남 한복판에 들어올 수 있다라고 하면 더 좋겠지만 그게 아니라고 한다라면 지금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곳에 투자를 해서 향후에 시세 차익을 노리는 것도 큰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지금 이 주변 지역 청량리역입니다. 청량리역을 중심으로 해서 청량리 4구역이죠. 주변 일대 대규모 개발들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롯데캐슬 L65, 65층짜리 아파트와 업무동 그리고 상업시설들이 계속적으로 들어서고 있다. 지금 타워 크레인들이 이쪽 일대에 총 9개 정도가 서 있는 상황입니다. 자, 롯데캐슬뿐만 아니라 한양수자인 59층짜리 아파트 4개 동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있고 점점 높아져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일반적인 아파트 높이가 이 정도라고 한다라면 자, 그거에 비해서 몇 배의 높이가 지금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이 지역은 이제
삼성동 또는 강남역 일대에 서 있는 초고층 건물들. 자, 그러한 것들이 계속적으로 들어서고 있다라고 간단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청량리역입니다. 자, 지금 현재 다양한 노선들이 이미 지나가고 있지만 앞으로에 들어설 노선까지 생각을 해본다라면 자,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넷. 총 14개의 노선이 앞으로 이 지역을 지나갈 예정입니다. 자, 그만큼 이 청량리 집중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자, 그중에서 GTX 2개 노선이 청량리역, 삼성역, 서울역을 지나가는 겁니다. 자, 이 세 지역은 어떤 거라도 투자를 해도 저는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서울역, 청량리역, 삼성역, GTX가 이렇게 교차를 하면서 수많은 노선들이 지나가는 지역입니다. 자, 업무적으로 발전을 더 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만큼 이 세 지역 앞으로 노려서 투자에 나서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완공까지 10년, 15년 이상이 걸릴 수가 있지만 그 뒤의 모습은 정말 볼만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뿐만 아니라 이 청량리 주변들을 살펴보게 된다면 바로 수많은 업무 시설들이 많이 모여 있는 지역입니다. 특히나 제약회사와 바이오 관련된 회사들이 많이 모여 있다 보니까 이런 직장인들의 수요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지역이면서 자, 바로 서울시립대가 눈앞에 있죠. 자, 다양한 학교의 임직원들 그리고 대학생과 대학원생들 자, 16,000명 정도의 수요를 노려볼 수 있다. 자, 그리고 한국 외대 같은 경우에도 가까이 있습니다. 자, 외대에 있는 학생 수만 하더라도 약 23,000명 정도. 자, 이런 수요까지 노려봐서 투자를 하신다라면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전세를 놓고 투자를 하실 경우에는 굉장한 소액으로도 투자가 가능하시고요. 자, 이렇게 소액으로 투자가 가능하다 보니까 향후에 시세 차익을 노리시기에는 더욱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주택자이더라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취득세율 자체가 상당히 낮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고요. 매매 가격 1억 9천에서 2억 5천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평형대에 따라서 조금 다르지만 1,000만 원 정도의 금액으로 복층형 오피스텔에 투자가 가능한 겁니다. 자, 역에서 약 30초 정도 거리. 여기 바로 눈앞에 있는 지역이면서 복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학생들과 직장인들의 수요가 많을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으로 건축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자, 그렇게 된다라면 1,000만 원에서 2천 안쪽으로도 충분히 투자가 가능합니다. 월세 같은 경우에도 잘 나오는 편이니까 월세를 한번 노려서 투자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자, 전세를 활용해서 1,000만 원대 소액으로 투자가 가능합니다. 자, 뿐만 아니라 오피스텔로 다주택자 역시 취득세 부담이 거의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혐오시설과 노후시설이 대대적으로 개발이 진행 중인 그런 지역입니다. 자, 그리고 서울시립대, 외대, 경희대, 보건대, 카이스트 등 수많은 학생들의 수요 노려볼 수 있으면서 학생과 직장인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역세권이면서의 복층 구조 1,000만 원대로 투자가 가능합니다. 자, 이 정도면은 향후에 시세 차익을 노려서 여러 개를 한번 노려보셔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동대문 휘경동 지역에 대해서 함께 들어봤고요. 계속해서 두 번째 정보 체크 만나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로 살펴볼 지역은요. 강남구 역삼동이네요. 2호선 역삼역 역세권입니다. 불량 원룸 구조의 오피스텔입니다. 지역의 시세 3억 1,900만 원에서 4억 5,200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자, 이번에는 강남구 역삼동입니다. 수요층이 꽤 많은 지역이기도 한데요. 자세한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지금 이 지역을 살펴보시게 되면은 서울입니다. 그중에서 강남 한 중심에 위치해 있는 업무 지역입니다. 자, 역삼동, 이 강남역과 역삼동 일대 업무 지역 그 한 가운데 위치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강남 같은 경우에 직장인들이 많이 모이고 회사들이 많이 모이는 이유는 바로 이 입지가 완성된 입지라는 겁니다. 자, 지금 현재 2호선 강남역으로 2호선과 신분당선이 지나가고요. 그리고 9호선, 7호선, 3호선, 오른쪽으로는 분당선. 이 주변 일대를 살펴보시게 된다면 바로 이 신분당선 같은 경우에도 이 위쪽까지 뻗어나가게 되면서 용산권까지도 바로 접경하는 지역이 이제 되는 겁니다. 2차로 이 신분당선 연장 사업이 연경이 될 경우에 용산 그리고 삼성동과 강남 일대 모든 지역을 아우를 수 있는 지역이 이거 강남 지역이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역삼동 특히나 지금 말씀드린 이 역삼역 바로 앞쪽에 형성이 되어 있는 수많은 회사들,
정말 많이 있습니다. 자, 이거를 통계를 놓고만 살펴본다 하더라도요. 자, 전국에 가장 많은 근로자가 있는 지역이 서울, 그중에서 가장 많은 일자리가 있는 곳은 강남구입니다. 자, 강남구에만 해도 95만의 인구가 있으면서 탄탄한 일자리의 수요, 그리고 공급, 이 지역에서 정말 많은 회사들이 운영이 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이렇게 사람이 몰리고 그리고 향후에 미래에 인구가 줄어든다 하더라도요. 지방이 먼저 타격을 입는 거지 서울 그리고 이 강남이 타격을 입는 건 아닙니다. 자, 인구의 급감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사람은 점점점 집중화가 되어갈 수밖에 없죠. 자, 서울의 안정적인 투자 지역이 바로 이 지역이다라고 간단히 말씀드려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1인 가구의 비중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면서 자,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 1위였던 지역이 바로 서초, 강남 이 지역입니다. 서초, 강남. 부동산 포트폴리오의 가장 기초가 돼야 될 지역이다라고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리고 삼성동 일대에 수많은 개발들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자, 국제기술 복합지구 사업 같은 경우에 대규모로 개발이 되면서 생산 유발 효과 3조 6천억 원, 고용 창출 약 4만 명, 일자리 창출 효과 120만 명. 자,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거는 일자리 창출 효과입니다. 자, 생산 유발 효과 이거는 저희가 볼 필요 없는 거고요. 자, 이만큼 일자리들이 점점 많아질 수밖에 없다. 자, 이것과 이 일대에 들어서는 회사들과 관련된 회사들이 이 주변 일대에 이제 이 지역 일대에 또한 사무실을 오픈을 해야 될 상황들인데요. 그런 것만 놓고 살펴본다 하더라도 삼성동 그리고 역삼동 일대의 업무 지역은 계속적인 수요가 발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롯데칠성부지 같은 경우에도 다양한 개발 호재 준비가 되어 있으면서 바로 길 건너편에 위치해 있는 거죠. 어떠한 식으로 개발이 되든 간에 우리한테는 호재입니다. 자, 그리고 영동대로 통합개발 사업입니다. 자, GTX 등 다양한 노선들 들어올 뿐만 아니라 이 주변 일대 새롭게 업무 지역과 상업시설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점점 사람은 많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점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대규모 사업입니다. 10년 이상짜리 사업이니까 장기적인 개발 사업으로 계속적으로 시세 상승 노려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자, 경부고속도로 지하 사업 역시 10년 이상짜리 사업입니다. 이 주변 일대 이제 공원화를 시킨다라고 한다라면 강남역과 역삼역 일대 사실 부족했었던 바로 자연 녹지 공간을 이곳에서 조금 확보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거주 여건은 더욱더 좋아지게 되겠죠. 자, 그리고 이 주변 일대 신분당선 연장 사업, GTX, 위례 신사선 등 다양한 노선들이 계속적으로 강남에 연결이 되는 겁니다. 대한민국 부동산의 중심이 강남이라 말씀드렸죠. 자, 어떠한 노선이든 강남을 관통할 수밖에 없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강남 같은 경우에는 집값을 잡으려고 해도 잡을 수가 없어지는 곳으로 이제는 변화가 된다. 그 상급지로서의 가치는 더욱더 올라간다라고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가격 정리 한번 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자, 매매 가격 1억 9천에서 4억 5천대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세를 놓고 투자를 하실 경우 5천만 원 전후의 금액대로 투자가 가능하신데요. 자, 오늘 말씀드린 이 역삼동 지역 같은 경우에는 단순한 거주시설뿐만 아니라 업무 용도로서의 그 가치가 상당히 높은 곳입니다. 역에서 바로 앞에 있는 그런 오피스텔이면서도 중소형 평수대에 속하다 보니 다양한 사무실 용도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은 거주 용도로 활용을 한다 하더라도 향후에 매도를 할 때에 상업 용도로서의 그 가치도 그렇게 밖에 나가게 된다면 다양한 세제적인 혜택도 한번 노려볼 수 있지 않나라고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릴 텐데요. 자, 정부에서 어떠한 규제책이 온다 하더라도 거주용과 상업용 이 두 가지 용도로의 스위치의 전환이 가능하다라고 한다면 큰 혜택은 바로 구입한 사람이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만큼 좀 안정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는 지역이니까 이러한 지역 노려서 투자에 나서 보시길 바라겠고요. 지금 말씀드린 곳 실제로 월세도 상당히 높게 잘 나오는 편입니다. 좀 안정적으로 이미 운영이 되고 있는 오피스텔이니까 좀 안심하시고 투자에 나서 보셔도 되지 않을까 싶고요. 자, 수많은 회사가 집중이 된 강남 오피스의 중심입니다. 자, 강남 그 중심에서도 그 역삼동 도보 1, 2분 거리에 위치해 있는 역세권이니까 안심하고 투자를 해 나서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싶고요. 자, 최근에 거주용 부동산 규제로 인해서 오피스텔과 상가에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 지금의 투자 적기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앞으로 이 인기가 더욱더 높아지면은 향후에는 가격이 더욱더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자, 이미 상업지와 이 오피스텔 건축이 가능한
토지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큰 폭으로 가격이 올라갔습니다. 자, 올해 단순 상승률만 본다 하더라도 10에서 20% 이상이 올라갔으니까 자, 가격은 더욱더 높아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 조성이 됐다. 자, 또한 주택 대비 낮은 가격과 좋은 입지로 그리고 세제적인 혜택을 노려볼 수 있으니까 다양한 이런 혜택 노려보고 투자에 나서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김원준 전무님이 매주 수요일 오후 2시에 무료 세미나 진행합니다. 자세한 일정과 그리고 예약 문의는 0231932668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알찬 정보 소개해 주신 김원준 전무님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린 부동산 정보 체크는 네이버 TV, 센TV 부동산 사람들을 통해 다시 보실 수 있고요. 자, 김원준 전무님의 정보 체크 화면으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부동산 올인원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점을 꼭 기억하시고요.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와 네이버TV, 센TV 부동산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고요. 방송 끝난 이후에도 상담 접수 받고 있습니다. 0231932668, 무료 문자 상담 013-3366-0110, 그리고 노란 톡방으로도 자유로운 참여 가능하니까요. 지금 바로 QR코드를 찍고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부동산 올인원 저희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